전두가 혼자 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그를 도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더러운 것을 주고받았던 이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민을 죽여 없애고 받은 대가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조용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온갖 사치와 부를 누리며 사는지 알게 되면 피껏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언론에 내비쳐지지 않고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떤 세력의 힘을 빌리고 그 세력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투표할 때 그 세력에게 표 한 장 주는 것이 아까운 게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자체가 양두구육인 그 세력에게 보수라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지를 하고 선거 때마다 뽑아주고 있다. 마치 이 나라에 그 세력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드시 기본값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작 그 세력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3분의 2는 그들을 뽑아주고서는 얻어가는 것은 개털도 없는데 말이다. 지금부터 그 잔당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사람은 누구나 대장이 되고 싶어한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는 리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나라에서 왕으로 10수년 군림하던 자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 그 빈자리에는 당연히 가까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을 꿨을 것이다. 욕심도 났을 거다. 하지만 그 자리는 국가에서 만든 법대로 투표를 해서 뽑혀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였다. 건달 패거리들처럼 하나의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대장이었던 전두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서 얼른 치고 나가야 했을 것이다. 전두환은 부하들과 함께 전략을 짰고 그 잔인한 계획은 성공했으며 전두환을 도왔던 똘마니들은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한 재산과 권력을 하사받게 된다. 5천만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전두환의 똘마니 수십 명만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전두환 또한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천수를 누리다 죽었지만 그의 똘마니 부하들도 그들이 죽인 국민들의 목숨값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많은 재산과 권력을 누린 채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2023년 현재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벌어들인 더러운 돈은 종잣돈이 되어서 그들의 재산을 더욱더 불렸을 것이며 그것을 금쪽 같은 자기들 자식에게만 물려가며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불만이 없는가? 이들이 대체 무엇이 잘나고 훌륭했길래 5천만 국민의 지도자급의 권력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쥐락펴락하고 엘리트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무관심이 이런 자들에게 부와 권력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서 전두환의 잔당들에 대한 취재를 했었다. 당시 전두환 주변에 가장 가까운 피라미드 77명 중에 조사가 가능했던 인물이 47명이었다고 한다. 상당수가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인으로 승승장구했다. 시골 동네 이장만 해도 그 동네에서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주민들 중에 권력자가 된다. 그런데 국가의 중추인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을 지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주제넘게 받아갔으며 사람 목숨값, 갯값으로 여기는 자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또 얼마나 개똥망치 봤을까.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살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몰랐건 간에 아니면 철이 없었던 과거에 혹시라도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앞으로 당장 받게 될 처벌이 두렵고 어떻게든 숨거나 도망치고 싶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바로 이 잔당들도 그러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별별 잔대가리 다 굴려가며 거짓말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면서 또 다른 애먼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은 거짓말을 이리저리 핑계대다가 보면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커지듯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도둑질을 계획할 때에는 붙잡히고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없겠지. 어차피 붙잡혀서 처벌받을 건데 훔쳐서 뭐 하겠는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들은 자신이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두환의 잔당들도 마찬가지다. 저지를 때에는 앞으로 펼쳐질 달콤한 이익만 생각했겠지. 그러나 들키고 말자 어떻게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의 만행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만 믿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싶었겠지. 그리고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잔 지식을 썼겠지. 협박도 하고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인간들을 제거도 하면서 삶의 서바이벌 한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남을 죽여서라도 살아남아야 했겠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공했다. 국민들은 순수했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언론이었는데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언론은 잘도 구워 삶아졌고 뭐라도 좀 먹이면서 살살 달래면 아무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떠들지 않았을 테고 대다수의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빼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이 이 나쁜 놈들에게 쪽쪽 빨려나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지. 죄를 지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서 빨리 조용히 자신들에 대해서 세상이 잊어주길 바랬을 거다. 그런 그들이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생을 살아왔을까? 전두환 자체도 지가 그런 일을 벌이면서 어떤 정당에게 손을 내밀고 한패가 되었을까?
손바닥만한 권력도 없는 우리는, 전두환의 잔당들처럼 천억의 재산도 없는 우리는, 압구정, 강남, 한복판에 땅 한 평 없는 우리들은 전두환과 전두환의 잔당들이 극렬하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세력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끼어서 같이 그 정당을 지지하면 우리에게 뭔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절대로, 네버, 완전 쓸모없는 병신짓인 것이다. 이기적인 자들 소수가 모인 카르텔에서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이나 할 것 같은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모두 한번 갖게 된 권력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독점하고 싶고 뺏기기 싫은 것이다. 잘못했어도 처벌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나쁜 인간들은 철저히 본성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으로 지금 현재의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겠는가? 천벌을 받아도 모자를 그들은 보수를 극렬히 지지하며 반대편에 있는 민주정당에게 부지런히 오물을 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대편 정당은 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국민, 우리가 오물을 퍼붓는 자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 그들끼리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로 나뉘는 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이 정치 집단은 서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온전히 매료될 필요가 없다. 그저 한 발치 멀리서 지켜보면서 누가 거짓말로 비겁하게 상대에게 오물을 묻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다.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인간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더라도 어느 날 그가 오물통을 들고 애먼 죄 없는 상대에게 똥을 뿌린다면 그때부터는 그 인간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이라고 해서 그 언론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팬으로 싸움을 거두는 것일 뿐이니까. 손바닥만한 권력 하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 줌의 권력도 없지만 한 장의 권력이 주어진다. 바로 투표이다. 우리는 숫자의 힘으로 거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거대 악이 그걸 모를까? 당연히 알고 있지. 그래서 국민의 숫자의 힘이 커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국민들을 속이고 세뇌식 회방을 놓고 갈라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숫자가 커지지 못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더 잘 속고 더 바보같이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맨날 세상 살기 어렵다고 투덜거린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가진 숫자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 나쁜 놈들이 이제까지 가만히 조용히 살았을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가진 재산으로 이미지 세탁도 하고 자신의 말을 믿어줄, 편을 들어줄 지지 세력을 만들고 자신에게 죄를 따지고 묻는 민주 세력을 향해서 열심히 싸워야 했을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민주 세력이 악마였겠지. 그들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국민의 3분의 1이 이 나쁜 놈들이 하는 말만 믿고 이 나쁜 놈들이 민주진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폄훼와 공작질들을 모두 믿어주고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쁜 놈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허화평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압구정 커피숍과 술집 등이 들어서 있는 5층짜리 빌딩은 취재 당시 시가가 50억 원대였다는데 지금은 아마도 더 올랐겠지. 허화평의 것이다. 전두환에게 부역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 건물 외에도 청와대 인근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전두환이 허화평에게 준 선물로 알고 있다.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정치 사회 분야 연구와 여론조사 분석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화평은 10년 넘게 이 재단의 대표를 맡아왔다. 과연 이 단체가 정치 사회 분야와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재단일까? 재단 설립 당시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1983년 당시 전두환이 설립한 단체가 지금의 미래한국재단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전두환이 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대기업들에게 94억 원의 출연금을 거뒀고 현재 이 재단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부를 그들이 소유하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은 재단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다고 해도 대기업들에게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당시 전두환에게 94억 원의 출연금을 뜯긴 기업들은 그 94억 원이라는 손실을 어디서 메꾸겠는가? 당연히 자신의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거나 호갱이 되어주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채워냈겠지.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더러운 돈이 재단에 힘을 실어주고 이 재단이 현재까지 건실하게 버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짓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보수라는 이름만 갖다 쓰는 세력들의 실제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순수한 국민을 세뇌하여 자신들을 지키는 성벽의 벽돌로 쓰고 있다. 아무런 권력도 재산도 없는 지지자들은 그저 허상만 믿고 이 나쁜 놈들의 이익을 돕는 줄도 모르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 오로지 보수라는 허상만 믿고 그들의 사탕발림에 놀아난다. 당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제대로 생각만 할 수 있었더라면 이 국민을 죽이고 짓밟은 이 잔당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정당을 소멸시켰을 것이다. 그때 이 정당은 소멸되어졌어야 했다. 전두환의 여당은 5.18 청문회로부터 학살자들을 비호하고 살려주었으며 그들의 가드가 되어주었다. 그러한 짓은 자신들의 밥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국민에게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 세력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뽑아주고 열심히 놀아놨다. 움켜쥐어지지 않는 신기루만을 믿고 있는 보수 성지 대구, 경북, 부울경, 서울, 강남의 불쌍한 국민의 3분의 1이 이 악랄한 세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키워주고 있다. 이명박, 코롱 명예회장, 김앤장 설립자,
전 서강대 총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등의 이름이 적힌 재단 이사진 명단이 확인되었다. 모여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먹같다. 그야말로 잘나가는 권력들이며 기득권들이다. 국민 90%의 삶과는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다. 허화평이 방송에 나왔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할 때라고? 저런 개소리를 씨부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당당하다면 어느 기자가 물어도 인터뷰 못할 것이 없겠다만 하나같이 그 당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전두환과 저들이 한 짓이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허삼수라는 인간을 찾아갔다. 5.18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이었고 헬기 사격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매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명령으로 수없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 유족들이 아직도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여러 차례 그의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인터뷰를 거부했다. 거부해야겠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으니. 전두환의 잔당 중에 재산이 많기로는 정호용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 인간은 청문회 때도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인다. 전두환과 육사 동기이며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학살의 실질적 지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육사 출신 11기를 중심으로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엘리트라도 되는 양 나라의 권력마저 집어삼킨 원흉들이다. 이 인간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거쳐 국회의원도 2차례 지냈다고 한다. 이 말인즉슨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국가의 세금, 우리의 혈세로 받아 쳐 드셨다는 얘기다.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었으며 이자가 일하는 동안 우리 같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가? 1993년 국회의원 정호용은 당시 금액으로 100억 원 가까운 재산을 신고해서 당시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군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 권력 안에서 알짜 정보 또한 많이 들었지 않겠는가? 그는 현재 본인과 가족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만 3채의 주택과 대규모 토지, 그리고 서울과 강남, 용산과 종로구를 포함한 전국의 수십 개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자들이 종부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많은 소시민들이 정호용의 건물에서 현재에도 그에게 고액의 월세를 주면서 임차를 해 있을 것이다. 1993년 그의 과천의 부동산은 2019년쯤엔 50배가량 가치가 불어나 있었다. 정호용 일가의 재산은 어림잡아도 10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 정호용 아내의 말하는 꼬라지가 저 집안의 인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저런 인간들 잘 살으라고 보수에 투표하고 있다. 신우식 7공수 여단장, 고급 주택에 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보수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 중에 저런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가서 묻고 싶다. 김진영 집으로 찾아갔다. 또 하나의 잔당 성환옥, 그의 소유 빌딩, 대부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재산들을 가졌으니 당연히 뺏기기 싫을 거고 처벌도 받기 싫을 것이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다 죽고 싶겠지. 어디 너희만 그렇겠는가? 정홍 소유 빌딩 100억, 고 이학봉 나이가 들어 죽은 잔당의 자택, 유학성 전 안기부장의 재산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상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 군 장성 400여 명이 모여서 당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희도, 정호용, 이종구 모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핵심 인물이다. 과연 이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들 입장에서 악마와 같은 민주정권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빌드업의 한 과정일까? 당신들은 저들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저 주장을 피력해서 얻어갈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저들이 저렇게 다 늙어가지고도 핏대를 세우며 민주정권을 비판하고 악을 쓰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 저들을 위한 것일까? 저 관객석에 우르르 모여있는 노인들은 정호용이나 박희도만큼의 권력이나 재산을 누리기나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일까? 국민 총걸기라는 태극기 집회가 2017년 1월에 있었다. 태극기 집회의 무대에선 저 인간들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일까? 저 인간들의 말만 믿고 태극기를 흔드는 저 수많은 어르신들은 저 인간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 만일 저 앉아있는 노인들도 쥐뿔 권력이 없고 수십억의 재산도 없다면 그야말로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3년 전 이 단체의 10주년 기념 행사에는 전두환 부부가 직접 참석했다고 한다. 장세동도 함께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공익을 위한 단체일까? 전두환이 저기 있는데 박희도는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무단으로 점령한 혐의로 5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 뜻은 전두환과 저 패거리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함부로 자격도 없이 국가의 권력을 폭력으로 강탈해간 집단이라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민낯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다. 가해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식인층들과 대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목숨 걸고 거리에 나선 것이었다. 운동권을 함부로 욕하지 마라. 본인들은 한 번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정의를 외쳐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면서 운동권 해가면서 트집 잡아서 그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한다.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다. 아무튼 이 박희도 인간은 검찰 수사 도중에 미국으로 도피해서 당시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비겁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행동 짓거리를 보고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며 5.18은 정의로운 행동 가운데 어쩔 수 없었던 희생이라고 믿는가? 대불총에는 박희도 외에도 또 한 명의 전두환 쿠데타의 핵심 인사가 있다. 그 이름 신윤
정윤희. 그도 12.12에 가담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실형을 받은 뒤에 자신의 책과 칼럼을 통해서 5공화국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으며 12.12는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우리가 모든 책과 정보와 언론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자들도 책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그럴듯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나쁜 놈이 되기 싫으니 자신들이 했던 악행을 선행으로 만들어야 했고 계속 짓거려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개소리를 믿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했다고 말한다. 지들 입장에서는 탄압이겠지. 철저히 지들 입장에서 자택도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척을 하고 있고 경비가 입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내보낸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 지들이 한 짓이 떳떳하면 못 나올 게 무엇인가? 종교와 정치 둘의 공통점은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닌 주장하고 외치는 자의 말만을 믿는다는 것이다. 저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또 다른 전두환의 잔당인 이상훈 전 국방장관으로서 5.18 당시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이상훈의 역할이 확인된 것은 88년 광주 청문회에서였다. 이상훈은 전두환과 동기이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국방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현재 태극기 부대의 핵심인 애국단체 총협의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과연 이 단체는 애국을 하는 단체일까? 아마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지지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무대 위에 오른 인간들의 말만 믿고 옥장판에서 사는 순수한 어른들만 불쌍한 것이다. 그가 이끄는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친북노래라는 내용으로 돈을 주고 광고를 내기도 했다. 왜 뜬금없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노래에 북한, 빨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울까? 뒤집어 씌워서 이득을 얻는 건 누구일까? 국가폭력을 저지른 인간들 아니겠는가? 전두환 세력이 이끄는 대불총과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 두 단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며 이 정치 집단은 한결같다. 같은 탐욕의 DNA를 가진 인간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꼴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3억 원과 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변길남, 이는 최근까지도 공개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에 발언을 보라. 그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이름을 올렸다. 도둑놈이 경찰이 돼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꼴과 같은 것이다. 일명 프락치라고도 불리는 거겠지. 그를 추천했던 자유한국당은 변길남이 광주 진압에 참여한 전직 공수부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자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알게 된 게 아니라 알려지자. 나경원은 정말 몰랐을까? 나경원 같은 인간이? 삼공수 여단장 최세창은 80년 이후 육군 참모 차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까지 취임했고 최세창은 경기도 용인에 있다. 문전박대 당한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맡으며 5공의 2인자로 불렸던 장세동.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80년 광주 학살이 있기 전에 그가 광주에 머물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왜 갔을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광주에 갔을까? 장세동이 교회를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랑? 어디서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지? 전하에 되도록 잘 먹고 잘 산 것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을 무수히 죽여버린 뒤에 얻은 영광인지도 모르고 저자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장세동 최세창이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영상이다. 미일전쟁 참패 후 전범재판에서 전범들이 풀려났듯이 광복 후에 정치 권력에 숨어든 친일파들이 그 힘을 방패로 삼아서 감옥은 프리패스하듯이 들어갔다 바로 풀려났다. 이들도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풀려나는 모습이다.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실체를 직접 보니 더욱 놀랍다. 인질들을 대신해서 아프간에 갈까 했다는 허세 전두환 씨. 누군들 아가리로는 나라를 못 구하겠는가? 저거를 또 물고 빨고 하는 바보들을 보라. 평화적으로 진압했다는 개소리를 잔뜩 늘어놓는다. 그럼 총검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총검에 의한 상처들은 무엇이지? 말이 맞는 것인지 현상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당시 여당이 청문회를 방해했다. 전두환과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해버렸다. 잘 봐라. 이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이 정치정당이 이전에도 또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이로운 법들에 대해서는 회방을 놓고 자신들에게 직접 유불리가 가해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직접 봐야 저 집단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희성 인터뷰. 본인은 관계가 없고 모른다고 말한다. 흔히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회피 발언이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이며 한 끗 차이이다.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호가호위하며 명예스럽게 살 수 있고 권력이 없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잡범, 흉악범이 되어 평생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사회 변두리에 놓인 채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 뉴스타파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다. 뉴스타파에 들어가 이 영상을 정독하길 바란다. 악인들이 장악한 사회에서 정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며 고생스럽다. 그래서 다들 이런 정의 따위 무관심한 채 착취용 개돼지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취재진은 고등학교 졸업 명부, 육사동문회 명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수첩, 수사와 체포한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서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한 뒤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두 발로 찾아갔다. 뉴스타파의 노력과 존경에 박수를 보낸다.